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가장 먼저 계엄군을 투입시켰던 곳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국회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많은 숫자의 인원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선거연수원을 장악했습니다. 이 세 군데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온 팀들에게 부정선거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비상계엄의 표적은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갈수록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조계에서는 수사성역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죠. 그리고 각급 시도선관위원장 역시 지방법원장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절대로 발부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른바 비상계엄 외에는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 자체가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법관들도 연루돼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선거부정 소송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어 온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선거 자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해서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비상계엄 명분이었던 반국가 세력 소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정원 등의 보고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국정원이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죠. 그때 당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때 선관위는 보안점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극히 일정 부분에 한해서 보안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 전산망에 침투당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런 부분과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구체적 부정선거 증거를 국정원이 확보하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국회보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먼저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엄군이 이번 선관위 점령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에 진입해서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관위에서 계엄군들이 직접 기물을 틀어오고 기물을 압수해오고 그리고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실제적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군은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이후에 엄청나게 큰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YTN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것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그 부서입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총지휘자였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취재진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부터 점령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면 사전에 충분한 단서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계엄군은 국회 진입작전이 벌어지기 1시간 전인 밤 10시 반에 선관위 점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시작한 시간이 10시 23분이었습니다. 10시 23분이었고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10시 한 28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2분 만에 곧바로 선관위 점거작전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2분 만이죠. 2분 만에 10명이 먼저 과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곧이어 100여 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 20분 동안 점거를 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령 뒤인 4일 새벽 0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선관위 연수원에는 130여 명이 투입됐고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47명 등 모두
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국회 투입됐던 인원은 280여 명이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기자에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규모 인원을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대규모 인원을 선관위에 진입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사전 관련 자료를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계엄군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제 수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계엄군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각 군에서 군사 경찰을 파견받아서 대규모 합동수사본부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 내정됐다고 합니다. 특히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 가운데는 사법차림의 방첩사 요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IT 전문가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또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미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정부가 확인하고 있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합동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국정원이 발견했고,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도 이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대통령은 그래서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고 쥐고 있다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고, 그리고 또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이 같은 보도는 이번에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중앙선관위를 먼저 진입했고, 중앙선관위 핵심 시설인 정보관리국에 먼저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먼저 진입했다, 이렇게 확인해 줌에 따라서 아마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상당 부분 팩트로 지금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엄군이 어느 정도 자료를 입수했는지와 또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통령과 야당은 또 다른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